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두공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덕관입니다. 자, 제가 오늘 행정학 가장 빠르게 정복하고 여러분들 공무원 빨리 합격하기 위한 커리큘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내년 시험부터 시험 과목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일행직과 일부 소수 직렬이긴 하지만 공무원 뽑는 인원상 국가직, 지방직, 구급, 공무원 뽑는 인원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행정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전략을 잘 짤 것이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행정학 해야 돼. 그럼 행정학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고득점을 완성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되느냐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래도 커리큘럼 앞에 퍼펙트 플러스 컴팩트라는 다소 모순되는 표현이 같이 있잖아요. 제 강의만 이게 가능합니다. 오직 제 강의와 교재만 이게 가능해요. 그 이유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꼭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네 말이 다 맞는 말이냐. 아직 합격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달드리는 거는 저랑 합격생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너무 당연한 합격생들의 공통점 그대로 전달드릴 뿐입니다. 근데 아직 합격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저도 처음엔 그랬죠. 그래서 제 소개와 스마트 행정학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랑 스마트 행정학 한마디로 표현하면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다. 그럼 뭐 다른 강의는 합격을 추구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오직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좀 스페셜한 겁니다.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다른 것들을 고려 안 해. 저는 오직 수험생들을 합격생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게 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합격으로 가는 길이 요 길이야. 요 길. 근데 수험생이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자꾸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근데 엉뚱한 길로 가는 수험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공감이 되니까, 그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컨텐츠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그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데요. 돌아가다 보면 점수가 안 오르거든. 공부를 해도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점수가 안 오르거든요. 그걸 제가 한 방에 딱딱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양력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5급 행정고시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걸렸느냐. 빨리 합격했다고 자랑한 게 아니고요. 저는 무려 3년 반이나 걸렸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첫 번째,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에 붙었어요. 준비 기간, 뭐 면접까지 치면 3년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합격을 위한 길은 이거야 이렇게 제시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뭐 과목별로 유명한 강사님이 있었어도 합격을 위한 건 이거야 제시해 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온갖 시행착오를 직접 다 겪어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성과를 내면서 이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하면서 그래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게 합격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직접 다 겪느라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하나도 안 알아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돌아가게 만드는 각종 심리적인 불안감들 안 알아줄 겁니다. 어떻게든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잡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합격시켜주는 시험입니까? 그 힘든 과정을 저랑 함께 버텨내면 누구보다도 빨리 합격할 거고요. 합격 못할 뻔했는데 합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합격만을 위한 패러다임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알아주고 자, 그거 집어치우고 일로 와! 이렇게 지도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고 따라오면 누구보다도 빠른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해서 양력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행정학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겠죠. 물론 일행직에도 일반 행정직에도 행정고시 행정학
시험 과목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행정학 내용 아주 그냥 시험에 맞춰서 뭐 행정고시 시험 말고 제가 이걸 통해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식 시험에 철저하게 맞춰서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모두공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학 강의와 별도로 공부법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이게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누구는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 누구는 안 올라가. 또 듣고 해도 안 올라가. 자괴감이 들어. 그게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같은 교재를 보더라도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 안 올라요. 자괴감이 들겠죠. 근데 사실 그건 능력 부족이 아니고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에서 합격하는 본질적인 공부 방법을 원리와 방법, 구체적인 방법 다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공부법 강의가 슈퍼 공부법 강의입니다.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학 강의도 철저하게 수험 적합적일 수밖에, 합격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컨텐츠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험생활의 일부예요. 저도 그랬고요. 자, 여러분들 직진 가능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릴 거 혹은 아예 반대로 갔다 갈 걸 그래도 줄여갈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저랑 같이 시행착오를 줄여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두공 슈퍼 스터디는 온라인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인강 듣다 보면 의지가 부족해. 또 다른 수험생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좀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온라인 슈퍼 스터디. 저도 이제 직접 관리에 참여하고 있고요. 각종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이런 걸 담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합격에 필요한 것들만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행정학도 마찬가지. 자,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자, 그동안 여러분들의 선배들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걸 하면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왔어요. 고생만 하고 수험 기간이 끝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대부분이 그렇게 따라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불합격하죠. 대부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안 오르죠. 그런데 스마트 행정학은 그런 일 없습니다. 오로지 합격하는 공부를 추구하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 첫 번째 하나 나오고 있죠. 일단 우리가 보는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모든 과목을 잘해서 제가 천재라서 아니고요. 제가 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고시 시험 문제에 맞췄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그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험 문제 결과 상관없는 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시간 쓰는 수험생에 비해서 시험 문제 해결에 중요한 걸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자,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객관식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 철저하게 적용을 할 거예요. 행정고시 공부 방법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맞춰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게 최적화 시키다 보니까 이제 고생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 양 무한대입니다. 행정학은 잡탕 학문이에요. 체계가 없어요. 양이 무한대예요. 자, 모든 걸 공부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자, 모든 걸 공부하려고 하면 이미 똑같은 얘기예요.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 중요한 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걸 한 번 봤다고 해서 시험장에 다 맞추나 아니죠.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모든 걸 공부하고 양에 치여 있으면 중요한 것을 반복할 수가 없겠죠?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이 이러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빠르게 합격할 수 있게끔 컴팩트하게 강의 내용, 커리큘럼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컴팩트하다가 빠진 내용이 많다가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다 들어간 컴팩트예요. 공무원 시험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걸 뺐기 때문에 컴팩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퍼펙트하면서 컴팩트한 게 가능한 겁니다.
시험 문제 결과 상관없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쓸수록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반복하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퍼펙트, 컴팩트한 커리큘럼이 가능한 거고요. 자, 너무너무 어려운 행정학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막 완전 개그 캐릭터예요. 뭐 저 열나 웃겨요. 그게 아니고요. 행정학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고 난해하고 방대하고 어려워요. 근데 저만큼 그걸 여러분들이 쏙쏙 이해가 되게끔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행정고시 공부했을 때 행정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행정학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한 결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어려운 개념과 싸울 필요가 없구나. 훨씬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걸 제가 다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완전 개그 캐릭터는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끔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뭐다? 스마트 행정학이다. 그리고 스마트 행정학 커리큘럼은 어떻다? 퍼펙트하면서 컴팩트한 커리큘럼이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합격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학이 필수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세한 내용은 5분 뒤에 설명드릴 것이고, 자, 5분만 조금 딴소리를 할게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 됐잖아요. 뭐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스마트한 전략을 짤 것이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행정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랬었죠. 그걸 확인하고 그래, 나는 이런 경우 아니면 행정학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자, 무조건 행정학 해라. 무조건 너는 행정학 강사니까 행정학 하라고 하겠지. 그게 아니라 행정학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구조상 많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가보시면 우리 21년도 기준으로 뭐 모든 직렬, 국가직 9급 한 이 정도 뽑았고요. 지방직 9급 이 정도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 뽑았는데, 자, 여기에 살짝 텀이 있잖아요. 내년도 뭐 정확하게 4월, 6월은 아닐 수도 있어요. 국가직은 거의 4월이고 지방직은 좀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졌어. 근데 1, 2개월 동안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합격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학 포함 직렬이 거의 이제 일행직이에요. 여기서 일행직이 대부분. 일행직이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뽑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합격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여기에요.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합격 확률을 가장 높이는 건 이거예요. 선생님, 저 국가직 가고 싶은데요? 국가직 가고 싶은데 국가직 일행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과목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합격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이것도 치고 요렇게 가는 게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혹여 나는 국가직만 가고 싶습니다. 오로지 일행직이어도 국가직만 가고 싶습니다. 뭐 이거 당연히 대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행정학 하면 안 되는 분들. 자, 무조건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하면 안 되는 분들. 나는 일행직 관심 없어요. 저는 이 국가직에 이 직렬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이 직렬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분. 이거 한번 해볼까? 나 대학교 전공이랑 관련되네. 이거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빼보세요. 대충 나오죠? 그거. 거기서 이제 자기 직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스는 거의 날아갑니다. 겹치는 거 조금밖에 없어요. 거의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자기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또 더 앞에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행직 말고 다른 직렬을 대비했다가 떨어지고 나면은 행정학 할 걸. 이렇게 많이 뽑는데
누구는 이제 1, 2개월 뒤에 나 다른 과목은 잘 되어 있거든. 이거 좀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처음부터 공부했던 수험생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죠. 해둘 걸. 그런 후회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뭐다? 자기가 정말 확고한 뜻이 있지 않으면 이게 가장 무난하고 베스트다. 근데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저 이거 확고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칠 거거든요. 2개 칠 거거든요. 전공 과목 3과목 준비한다. 하면 안 됩니다. 전공 과목 3과목 준비하는 짓은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왜? 선생님,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기회가 늘어나고 둘 다 합격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앞에서 행정학 하느라 다른 전공 과목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합격 가능성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전공 과목을 했어. 그것 때문에 여기 합격 가능성 줄어듭니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자, 전공 과목을 2개가 아니라 3개를 대비하는 순간 모든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질까 봐 불안에 미치겠어. 떨어지면 내가 멘탈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일행적으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고한 뜻이 있으면 절대 행정하지 말고 딱 그 전공 과목 2과목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열을 낼까?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행정학 필수 과목이었던 시대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전공 과목을 여러 개 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얻으려고.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했고요.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이 둘 다 떨어졌어요. 또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과 에너지 한계가 있는데 2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준비한다. 당연히 3과목 다 실력이 떨어지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못 버틸 것 같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어. 나는 버틸 수 있어. 이거 떨어져도 괜찮아. 내년에 합격하면 되지 뭐.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여기 2과목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때, 선택을 할 때 잘 심사숙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퍼펙트 앤 컴팩트 커리큘럼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퍼펙트 컴팩트가 가능한 9급 행정학 개론 커리큘럼. 일단 9급은 행정학이라고 안 하고 행정학 개론이라고 하고요. 7급은 행정학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본질적인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9급 같은 경우에는 합격 실력 완성 단계가 이론 기출 문제 강의. 요거 하면 이제 합격 실력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반복 훈련하지 않으면 시간 재고 풀었을 때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로 계속 반복 훈련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강의 수, 강의 길이를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 하면 합격 실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복 훈련. 이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반복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 강의가 제일 오래 걸리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이론 강의 초반에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지? 그 다음에 쭉 하고 나서 앞부분을 많이 까먹거든요. 너무 당연해요. 기니까. 자, 이런 덜 까먹고 복습하는 방법들은 이론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각 강의별로 오리엔테이션 있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강의별 공부 방법은 오리엔테이션 꼭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많은 고민에 빠져요. 근데 이걸 돌려놓고 나면 그 실력을 바탕으로 다음 걸 하다 보니까 빨라져요. 이걸 바탕으로 다음 걸 하면은 더 빨라지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음 걸 하면은 훨씬 빨라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초반에 진짜 온갖 번뇌에 빠지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묵묵히 하고 나시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김덕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김덕관 선생님이 왜 그렇게 커리큘럼 영상에서 이렇게 열을 냈었느냐. 이제 알겠다. 이제 나는 합격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이제 이것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복이 있을 수 있겠죠. 실수가 나오고 유지하고 기복을 없애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훈련만 하면 되겠다. 이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발 묵묵히 버텨주세요.
제가 공부 방법,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당일 복습 방법 다 알려드려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묵묵히 여기까지는 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요. 요걸 훈련을 거치고 나면은 마무리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론 75강 돌렸던 것을 압축 정리로 3분의 1도 안 되는 강의로 빠르게 핵심만 또 챙겨 볼 거예요. 왜냐면 뭐 이론 문제 연습하다 보면 이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가 또 우리 수험생분들 그 중에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모의고사인데요. 합격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강의를 뽑아보면은 뭐 이론 강의는 뭐 다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는데 특히 좋아했던 거는 기출 강의랑 쌍둥이 모의고사인데요. 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일단 기출 강의가 그냥 단순히 문제 해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정학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저절로 그 출제 포인트가 세뇌가 되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투지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면 적응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꾹꾹꾹 누르다가 터치 하다 보면 적응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해서 투지폰으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이 어마어마한 스마트폰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투지폰이 아니라 그 다른 기출 강의가 투지폰이라면은 이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적응 기간 좀만 거치면은 진짜 신세계입니다. 합격생들이 정말 좋아했던 강의, 진짜 신세계가 열립니다. 자, OT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자, 이론 강의가 7, 8월에 업로드가 되고 기출 강의가 9, 10월에 업로드가 됩니다. 순차적으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기본서 보시면은 이론에 강한 행정학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보시면은 또 앞 페이지에 쭉 일정이 적혀 있어요. 교재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지금은 개략적으로만, 또 각 OT에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개략적으로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 왜 좋아하느냐? 이것도 국가직 9급 쌍둥이는 국가직 9급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겠죠?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왼쪽, 모의고사 오른쪽. 그러니까 이걸 변형한 거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싹 같이 챙기면서 변형해서 연습도 할 수 있고요. 예상 문제도 연습할 수 있고요. 응용력도 기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합격 실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알면 그 다음부터 이 문제 풀려면 요거 외우면 되겠네. 그걸 계속 반복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자기가 시험 볼 직렬, 국가직 9급 전에 국가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자기가 시험 볼 직렬 그 변형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하니까 얼마나 해당 시험에 최적화된 모의고사겠습니까? 모의고사 방식상. 그래서 뭐 이건 완전 신세계고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서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합격생들이 좋아했다. 그래서 합격 실력, 이론 강의는 뭐 어쩔 수 없이 듣는 거고요. 여러분들 행정학 처음 공부하니까 처음엔 행정학 기출문제랑 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론 강의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딱 강의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 복습하면은 합격 실력이 딱 완성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뻔히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계속 반복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 자기 직렬에 맞춰서 마무리,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곳곳에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테마 특강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소개는 너무 자세히는 할 수는 없겠고요. 안중요하니까. 어쨌든 브리타 대비 특강이 있고요. 최근 1개년도, 그러니까 22년 시험 대비면은 이제 올해 21년도 시험 기출문제들을 다 몽땅 모아서 해설해주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도 있고, 법령 문제 약하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법령 문제만. 행정학에서는 법령 문제가 4-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법령 문제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 문제랑 달라. 출제 포인트도 조금 이제 달라. 근데 오히려 더 쉽거든요. 오히려 더 쉽다는 것을 법령 문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강. 그다음에 개정법령. 이건 이제 노란색이죠. 개정법령은 예의상 들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시험 준비하는데 교재들이 딱 나오고 나서 뭐 해리포터도 아니고 자동으로 막 움직이고 바뀌는 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나서 나온 법령은 시험 직전에 요거 챙기고 가세요. 이렇게 특강을 해줍니다. 이건 뭐 예의상 들어야 되겠죠. 행정학 같은 경우는 개정법령 많지 않고요. 올해 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올해가 조금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많지 않고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된다 쳐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한정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제가 챙길 수 있게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30분밖에 안 돼.
30분으로 시험 직전에 딱 챙기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 실력이 돼 있는 분은 개정법령 순식간에 챙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안 돼요. 개정법령 챙길 여력이 어딨어.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해야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가 합격 실력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묵묵히 하자. 제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모든 강의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반복 훈련을 위해 제 강의와 교재를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일단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각 OT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요. 자, 22년 신규 강의들은 아직 안 올라온 강의들이 뭐 대부분이겠죠. 이론 강의도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OT가 궁금하면 21년 대비 강의, OT는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21년 강의로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7급 행정학 커리큘럼인데, 자, 제목은 행정학 개론에서 행정학으로 바뀌긴 했지만 9급하고 7급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차이가 없습니다. 객관식 행정학. 자,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지만 객관식 행정학은 정답이 명확해야 돼요. 이 명확하게 정답을 정해서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과목에 비해 행정학은 9급하고 7급에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상 차이가 없어요. 출제 포인트상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그래도 7급입니다. 난이도가 어렵겠죠? 겉모습이 어렵겠죠? 자, 그러면 합격 실력 완성은 똑같아요. 같은 강의. 자,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합격 실력 완성은 똑같은데 더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더 많은 반복 훈련. 물론 이제 9급보다 컷이 좀 낮긴 하죠. 문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근데 그래도 더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도록 난이도를 좀 높이겠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9급하고 7급 차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훈련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형 모의고사의 뜻 자체가 이건 그 실전 문제에 가장 흡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9급 동형 모의고사, 7급 동형 모의고사가 달라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요걸 응축시켜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중간 부분 설명을 좀 덜 했는데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요걸 한 번 더 응축시켜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요. 9급, 7급 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동형 모의고사는 완전 문제가 달라집니다. 7급에 맞게끔. 그래서 더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압축 정리 똑같이 있고요. 여기 고난이도 문제풀이가 추가됐잖아요. 아무래도 7급이니까 더 어려운 문제 대비가 필요해요. 똑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겉모습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대처가 안 됐네.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네. 그걸 대처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직 7급 쌍둥이, 지방 7급 쌍둥이 역시 다 각각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시험 문제의 가장 흡사한 문제로 설명드렸죠? 가장 흡사한 모의고사로 그리고 예상 문제까지 가미하여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고요. 9급에 비해서 9급은 이거 한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다 못해요. 다른 과목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다 못해요. 자기 실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쏙 활용하시면 합격해요. 근데 7급은 수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거의 다 강의는 100% 안 되더라도 모든 교재들은 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야 돼요. 강의도 필요하면 들어야 되겠고 7급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됐죠? 문제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아까와 달리 브리타 대비 쪽이 똑같이 다르게 노란색이 됐어요. 브리타 대비 쪽이. 자, 브리타 대비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가 여기 설명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기본서에 보시면 브리타 대비가 있는데 이론 강의에서는 기본서에 브리타 대비를 안 합니다. 브리타 대비 뜻이 뭐냐면 뒤통수 치는 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학 시험 범위가 무한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경계선, 너무 개똥 같은 걸 대비하면 떨어지는 거고 모두 대비하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혹시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철저히 분석해서 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문제가 브리타 대비예요. 7급은 여기까지도 해야 됩니다. 9급보다 7급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이걸 잘 따라오시면은 합격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정리를 하면은 이제 9급하고 7급 커리큘럼 차이는 출제 내용상 차이는 없고 문제 유형, 난이도, 문제 길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걸 반영하여 공통 커리큘럼은 이론, 기출문제, 진도별 모의고사, 압축, 정리. 그다음에 동형 말 그대로 실전 동형, 실전 문제랑 가장 흡사한 거니까 9급, 7급 따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모의사 뜻 아시죠? 국가직 9급의 최적화, 지방직 9급의 최적화, 국가직 7급의 최적화, 지방직 7급의 최적화 시켜서 마무리를 하고요. 7급은 고난이도 문제풀이도 꼭 들어야 된다. 그래야 공부량을 어마어마하게 넓히지 않더라도 어려운 문제, 생소한 문제, 좀 겉모습이 어려운 문제 빠르게 대처하고 고득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9급하고 7급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커리큘럼 보면서 또 힌트를 얻었죠. 자, 좋습니다. 우리 스마트 행정학과 함께 누구보다도 빠르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스마트 행정학 커리큘럼은 그동안 합격했던 분들의 공통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요걸 제가 철저히 강의랑 교재에 반영한 커리큘럼이에요. 저도 이제 부족한 게 많겠지만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커리큘럼, 강의, 교재, 수험 적합성만큼은 그냥 제 입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당연히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수험 적합성, 오직 합격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압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고요.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압도적인 차이, 그냥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이 압도적인 차이를 꼭 활용하셔서 빠르게 합격하시길 바랍니다.